김장한 선생님 토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수령하는 국회교육부에서 김장판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화제로 주요한 화제로 꺼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연구를 하신 이제 서복규 선생님은 조선처에도 오래 근무를 하셔서 국회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정치학을 또 하신 분이라서 그 전에 그 기록관리 쪽에서 나왔던 연구들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르면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어쨌든 제출을 하신 거예요.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이 국회기록보존소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하나 일원으로서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긴 해서 저희 기록보존소 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현황이나 어떤 문제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공보기록물법이 만들어지고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전혀 기록관리가 되지 않았던 기록이 없는 나라에서 드디어 기록이 있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봉하마을 대통령기록물 논란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 최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계 논란에서부터 대통령 기록관을 지휘 해제 되게 많은 문제들이 그런 대통령 기록과 관련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이제 헌법기관이고 대표적인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회의원이 생산하는 기록은 연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국회 핵심 기록인데 지금 누락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몇 년 전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 제도화의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 그 문제로 또 부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주체는 또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제화 시도는 이미 2013년도부터 구체화해서 국회기록보존소 내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된 거죠. 2014년도에 그 로드맵을 세우면서 그때 세웠던 거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법규를 마련을 하고 20년 이후에 이관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벌써 24년이 코앞이죠. 여전히 이제 제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신계림 위원실 요청으로 법률안 초안을 그때 마련을 했어요. 이 공보기록물법과 특히 대통령기록물법이 이 지정기록물 보호라고 해서 이 보호장치가 좀 많이 물론 이제 거의 지금 형해화되긴 했지만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좀 초안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이제 이재정 위원실에서 이런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지대한 영향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 법제실에 요청하고 법안을 좀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도서관 내부 사정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 여기 자리에 담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그 이종찬 전 의원님께서도 이제 국회의원 기록관리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도서관 쪽에 따로 제안을 해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국회 도서관법에 그냥 근거를 놓는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실제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계속 됐었는데요. 2012년도에 정봉주 의원실에서 기록물 2,000권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원실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외부로 이제 서울대 쪽으로 갔다가 서울대에서 우리 쪽으로 한 번 거쳐서 오는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온전한 형태의 의원실 기록물을 다 가져놓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도 되게 꼼꼼히 봤죠. 저도 이제 재미있게 어떻게 도대체 무슨 기록물들이 생산이 되는지를 국회의원의 서복근 박사님 하신 것처럼 업무 기능,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이제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까지 정책을 수립을 해서 구체적으로 19대 때부터
의원실을 이제 아까 좀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돌아다니면서 방문 수집하는 형태로 기록물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담지를 못했는데 그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관리 정책을 내규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발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회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정의, 범위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이제 의정활동 기록물이라는 그 하위에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그 밑에 이제 보좌 직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 기록물과 또 이제 지금 규율되어 있는 소속기관 그리고 지금 미래연구원이라고 법인도 만들어졌는데 그것까지 좀 포함을 하고 또 이제 말씀하셨던 정당은 사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벗겨야 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안에는 넣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실 외에도 국회의원 개인 기록물들 아주 좀 명만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역대 의장님들이라든지 한경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87년 헌법 개정할 때 주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록물들 이정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되게 기록물을 충실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되게 고품질의 그런 정책 자료 같은 걸 많이 주셔서 이러한 의원 기록물이 조금 본격화된 거는 사실 2012년도에 그 의장단 국회의원 구술 체록을 하면서도 본격화됐습니다. 구술 기록을 따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물 기증을 좀 받고 또 그거를 또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기증 의뢰를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좀 계기가 됐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의원실 기록인데 의원실 기록은 저희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거는 위에 리더십 그 위에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도서관장님도 2년마다 이제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꾸준한 저희가 로드맵을 세웠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이 다 좀 다르신 거죠. 도대체 국회의원 기록 뭐가 중요하냐? 뭐 좀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아니면은 이미 의원님들이 생산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시스템 아까 보여주셨듯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뭐 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산출물로서의 중요한 자료들은 각종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걔네들을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꿰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스템적인 노력과 함께 별도의 의원실 자체의 어떤 생산과 그 이관 이런 것부터가 이제 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입장이고 우리 이제 기록물을 받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의원실의 입장을 보면 또 되게 달라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300분이 계시는데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의원실의 업무 형태가 되게 달라요. 관심사들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누구는 이제 법안 의뢰하는 거에 되게 강점이 있고 누구는 또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정치 활동 그런 쪽에 어떠한 성향으로 이런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실의 그 어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거기 산출되는 기록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실 입장에서는 국회 이런 홈페이지와 시스템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 재작년에 여기 정보우리 센터에서 했던 그 연구 용역 중에 실제 의원실 그 인터뷰 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는데 재밌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쓰라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의원실의 업무 방식 자체도 여전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법안 발의 시스템을 이제 법제실 쪽에서 되게 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으로 다 하면 돼요. 근데 10명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그걸 안 쓰고 일일이 다 종이 출력해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업로드를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 기록물들을 기록보존소로 정말 넘겨도 괜찮냐, 어떤 보안과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넘기면 좋은데 우리 되게 예민해서 이건 못 넘겨.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실의 기록 관리를 하면 안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행정부에 비해서 이 국회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적인 입법 지원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행정부는 이런 독임제 기관으로 쫙 그 장관 밑에 얼마나 빡빡한 그 공무원들 조직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실은 뭐 인턴까지 해서 9명인가 그래요. 9명인가 그렇고 법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무처나 이런 지원 조직을 받는 거죠. 또 어쨌든 의원실 안에서 이루어질 그 업무를 하는 거 보면은 이미 기존에 했던 그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이제 보좌관끼리 비서관끼리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의원실에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다시 요구하는 거를 국회의원은 정말 좋은 게 자료 요구만이 있어요. 네. 그냥 뭐 요구하면 됩니다. 다시 요구하면 되고 업무를 처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쉬운 방법이고서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하신 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각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유형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실의 어떤 기록물들을 그나마 좀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 쪽에서는 이걸 이제 행정정보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각종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관을 받아서 위정자료, 전자인포 시스템, 뭐 법률정보 시스템, 예결산 시스템, 국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대로 이관을 받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공공기록물법상의 그 법적 이관 대상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가 그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연구 결과도 봤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관리 시스템과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안 돼서 좀 그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연구해서 말씀하신 그런 뭐 검색이 안 된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소속기관, 그러니까 사무처, 도서관, 내정처, 조사처에서 쓰이는 그 전자문서 시스템의 전자기록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받는 거는 일단 그쪽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지도 않아요. 근데 등록된 거는 기껏해야 무슨 뭐 인사명령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그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검색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2번, 4번 유형에 해당되는 정보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정보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들 이제 뭐 당연히 이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창피하지만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정보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정보공개센터하고도 예전에 이거를 이제 문제 뭔가 좀 쟁점화시키기 위해서 센터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국회 회의록은 다 기록보존소로 1년 단위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정보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해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밀로 지정을 해서 못 넘기겠다고 해요. 아직 보호 기간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너희 비밀로 지정한 그거 비밀 현황을 좀 제출해봐. 그러면 비밀 지정한 게 없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는 비공개 회의록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공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의 118조에 이 공개에 관한 것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공표에 관한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비공개면 지금 영원한 비공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기록물 관리 규칙에 그 해당 내용을 넣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만드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항상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잖아요. 그것도 정책 연구비를 인당 500만 원씩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운영지원과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그걸 돈을 줬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이면 정책 연구 보고서가 같이 와야겠죠. 이 돈 쓴 거랑 같이 와야 되겠죠.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은 뭐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워낙에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2019년 이후부터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운영지원가, 그러니까 돈 주는 주체는 여전히 얘네들 잘 주지도 않고 줬다고 해도 운영지원가에서 저희한테 잘 넘기지 않고 있어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아직 좀 그러니까 넘기기에는 약간 캥기네 아직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법 해답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되게 큰 현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원실 간에 벽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의원실만의 노하우고 하나의 노하우고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안을 의뢰하는 당시에는 그거를 당연히 공개할 수 없죠. 예, 옆에 의원실하고도 이게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보면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면 비공개되는데 얘는 그 자체를 다 비공개를 하도록 그게 예균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보다 하위 규정에서 그거를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행정 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내용의 비공개 대상 정보만 이제 비공개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비공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5번 유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 기록부에서 직원들이 진짜 거의 힘들게 수집을 해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뭐 정보공개 센터처럼 이렇게 정보공개를 열심히 하면서 새롭게 또 기존에는 관리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생산이면서 넘겨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원실에서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토론회 장소를 대여할 때 그냥 사무처에 전화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처에서 이거 공문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물어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남기게 된 거죠.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큰 변화 방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형은 이것도 돈 문제예요. 지금 인터넷 아카이브라고 미국의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전 세계 인터넷을 아카이브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홈페이지 상당 부분 이제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도 협업을 해서 좀 하자 그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의원님 계셨으면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대안인데 이 기록보존소에 이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국회 기록보존소에서 제대로 의원실을 서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이제 의원실에게 다 전가가 되고 의원실에서 그걸 할 수가 없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어떤 규제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의원실에서도 기록 관리를 하면은 이런 베네핏이 있어, 혜택을 줄 수가 있어 라는 거를 좀 우리 자체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원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법률안 제정안 초안에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록물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이 그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관해야 되는 주체로 일단 명시를 하고 또 이제 기록관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의원실마다 기록관을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놨고 또 아까 비공개 기록 공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아까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걸 별도로 또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는데 특히 국회의장단과 관련해서 이런 의장단 기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넘길 때 우려하는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국회의원 기록물도 좀 이런 보호기간 같은 걸 지정을 해서 한 12년 정도, 그러면 이제 4년 주기니까 한 3대 정도는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려고 초안을 좀 담아놨습니다. 이걸 법제하고 또 이제 법제화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사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무사항을 좀 어쨌든 최소화해서 어떤 장벽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제도화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안은 이 공공기록물법이나 대통령기록물법이 너무 상세하고 행정 절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초안도 약간 그걸 답습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의 유출, 광고 보완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도 이 지정 기록물 제도 거의 뭐 깨졌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멋진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근태 재단 아카이브 팀장이신 태선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태 재단에서 아카이브 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박태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김근태라는 인물도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자 이제 당 부의장까지 하셨던,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라 사실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접근으로서 아카이브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이제 기록물을 정리하는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록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연구되었던 것들 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의 하나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쩌면 공격적인 면에서의 국회의원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국회의원에게 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게 하고 그들의 이제 투명성이나 해명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되게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획득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오늘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내용은 좀 관점을 좀 전환시켜보는 게 되게 대대하게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서술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아카이브 자체를 두고 두 가지의 시각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록 그리고 기록 보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치영역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카이브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이나 설명 책임성을 획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시민들의 국회 신뢰나 정치 의식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 위한 아카이브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런 수단으로서 아카이브가 어떤 사회적 작용이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당연히 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카이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설립하고 어떤 체계를 가져갈지는 굉장히 질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 서술한 이제 그 전자의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연구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개념을 정립하거나 기준이나 범위, 기능, 그리고 제도, 그리고 보존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해 나가고 우리가 수립해 나가고 또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사실은 후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의 정치 신뢰나 의식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인식의 가치의 관점을 좀 전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아카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치적 공론장, 조금은 추상적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공유지로서의 아카이브의 역할 그리고 어떤 관점들이 충돌할 때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 기록 보존소이긴 하지만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는 아카이브로 가야 된다라고 좀 더 이제 규모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자꾸 쓴다는 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집되고 그러니까 남겨진 기록들을 잘 수집해서 이거 보존해서 이거 관리하는 게 중요해라기보다는 이 수집 자체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존의 수집 이전에 기록화 자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수집되고 보존되는 기록들을 어떻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과 국가와 나누고 이것들을 어떤 교류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아카이브가 사회적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좀 더 확장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오늘 이야기에서는 관점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설명 책임성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에 진행된 사실 연구들도 비슷한 맥락에 있었죠. 근데 이제 국행 기록을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의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 관점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지평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수립되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송국영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 정치 그리고 정치 영역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두드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분석하고 이 정치의 역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치를 해가는지를 녹여내는 체계가 마련되어야지만 국회 영역, 그러니까 뭐 소위 정치 영역에서의 국회로서의 어떤 정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아카이브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기록을 어떻게 잘 수집하고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넘어서서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써 교류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까지 우리가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물법보다는 국회 기록법이라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던가, 이건 아주 지역적이지만 국회 기록관보다는 국회 기록원이라고 이름을 좀 더 확장해서 가치를 좀 확장하는 데에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 소위 의정활동과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수집하고 이것을 체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무고성이 좀 더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수집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존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출발에서부터 관점이 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물법 같은 경우 법리적 차원에서 국회 기록물법을 좀 이해를 해볼 때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는 법에서 좀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타법을 우선해서 좀 특별법 형태나 상위법 형태로 어떤 법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규칙상 거의 대부분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준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법들도. 그렇지만 이제 국회기록법 같은 경우는 그런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세한 부분들을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법이나 아니면 특히 뭐 헌법재판소 규칙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러프하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통과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조금 더 어떤 역할이나 사업의 범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의 범위 자체도 조금 더 굉장히 넓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은 또 여기 좀 되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직제상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직제상의 문제에서 가장, 특히 이제 조직의 문제에서 가장 그 국회기록보존소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기록물 담당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직제상 기구가 이제 국회기록보존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도서관장이 사실은 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장이 이를 관장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국회 도서관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명직이고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제1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사무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것들을 발의해 나가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회 도서관장의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좀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실을 통해서 어떤 법제화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도서관장하고 협조를 이루지 못해서 국회 기록 보존소의 어떤 직제상 변경이나 법제화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빌어서 봤을 때 실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이런 협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정부 위반, 그러니까 국회 기록보존소나 국회 도서관 쪽에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의원 입법 발의,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분의 그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니면 아카이브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굉장히 공감을 잘 하고 있는데도 반면에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움츠려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본인들도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뭔가를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첫 시작 단추 자체가 이런 토론회에서도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 실효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국회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명성이나 설명 책임성을 전혀 그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관점이 주가 되는 제도화는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더해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어떤 저의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는 중에 국회의원이 헌법, 법률, 그리고 규칙 등의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뭐 정리하는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 재정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세금인데요. 국회의원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정책 활동도 하고 입법 활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휘둘리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또 이제 정치자금법에 준한 후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재정이라고만 설명을 해놔버리면,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 국가재정으로 한정지어져 버리면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논할 때 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범위를 논의하지 못한다는 조금 한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재정에 준해서만 우리가 뭔가를 기록 활동의 범위로 놓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정치자금으로 놓고 그 안에 정치자금 안에 국가재정 세금에 준하는 것과 또 후원금에 관련된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한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또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 특히 지역구 활동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사적 활동이 전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역구 활동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뭐든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주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공적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본인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 아니면 가정과 관련된 일 외에는 국회의원은 다 공적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 활동이 임기 종료 후에 이제 소실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에 임기 중에도 임기 종료 후에도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의원실 업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보태고 싶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기 중 또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또 영구히 보존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이런 기록들이 소멸되는 사유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 이제 임기의 불안전성이죠.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가적인 뭐 기록의 소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복귀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실 안에서 그 보좌진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의원실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좌진들은 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의원의 임기를 모두 다 마치는 보좌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는 보좌진들도 너무 많은데 그들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다 사실 그만두는 동시에 이 기록들은 다 소멸되거나 그들이 다 가져가거나 그래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과연 보좌진에게 기록관리 업무 그리고 기록 보존의 업무를 어떤 책무를 이행하게끔 한다는 게 가능하냐라는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의원실의 특성상 기록의 책임자는 어쨌든 국회의원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것의 주체를 저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기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생산된 기록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원이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록을 생산한 주체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좌진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생산해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초안, 중간, 사실은 마지막 단계까지도 보좌진들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보좌진의 시각에 그리고 보좌진의 업무의 기능이나 보좌진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전략적인 것들이 좀 도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기록을 수집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어떤 사실 업무의 프로세스도 따라야겠지만 그 국회의원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업무에서 따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무, 정책, 홍보, 회계, 행정 그리고 지역 수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좌진들의 업무가 거의 나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만약에 기록관리 업무를 꼭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를 세운다고 하면 정책이나 아니면 홍보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보좌진이 이 기록관리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 수집을 위한 전략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식조사 아니면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좀 전략을 세우거나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좌진의 업무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사실 24시간을 쪼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단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월별로 이렇게 좀 반복되는 업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상임이라는 게 어쨌든 2달에 한 번 이렇게 임시회를 거쳐도 말이 임시회지 그때그때마다 다뤄지는 이슈나 주요 쟁점 사항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도 매년 하는 거지만 국정감사가 똑같은 적은 단 한 번도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일정 자체도 사실은 협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정도 불규칙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좌진에게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 보존의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보다는 국회 기록보존소가 독립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인 보존체로 계속 이제 격상이 돼서 그 안에서의 모니터링 업무나 아니면 기록 보존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국가 이제 각 의원실에 파견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국회 보좌진 중에 한 명으로 기록관리 전문 요원을 뽑게 하고 그 요원에게 책무를 이제 위임한다던가 그리고 그 보좌진을 통해서 어떤 기록 업무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국회 기록원이 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물론 기록과 이제 국회의원실에 기록관리 전문 요원을 놓더라도 아마 기록 관리만 맡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업무도 맡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회계를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뭐 정책을 하는 친구고 홍보를 하는 친구야라고 하듯이 기본의 업무의 틀을 그런 식으로 주는 것. 그것을 국회 전반에서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수집해낸다고 할 때 물론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에 가가지고 모든 걸 가져오는 방식도 굉장히 좋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스템적으로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쓰기 쉬운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던가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 기록들을 보존하고 이제 수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행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미국 의회 이제 나라 관리나 뭐 이런 기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국회 기록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정치 기록을 모아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정당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는 것도 정당 활동과 아주 극명하게 분리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당으로 포괄하는 기록 관리 전략, 기록 수집 방안 아니면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어떤 독일의 정당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정당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사실은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정당이 이거를 위임하거나 이제 지원함으로써 아카이브가 운영이 되거든요. 연방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데올로기에 따른 각각의 이념에 따른 정치 교육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놓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좀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늘의 토론에서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렸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다른 차원의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또 다른 시각에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국회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민선영 강사라고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이 어떤 정보를 궁금해하고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연대도 이제 10여 년, 15년 전부터 이제 이러한 정보를 축적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평가에 대한 담론학기 나눠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열린국회 정보 포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이정활동의 범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열린국회 정보 포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가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많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다른 이정활동을 어떤 측면에서 조명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을 가면평가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고민을 나중에 조금 더 천천히 풀어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고 앞서 토론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공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바쁜 와중에 여기 정말 와서 참석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선거 시기가 있고 21대 국회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점점 21대 국회의 전체적인 평가, 특히 이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을 전부 진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년 동안의 임기를 바라봤던 시민의 권리의 측면으로서 사실 왜 이렇게까지 이정활동 기록이 남겨져야 되고 왜 더 확대되어서 공개돼야 되고 이것들이 왜 계속 보존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록들도 전부 다 이정활동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위원실에 잘 처리해 주시고 국회 사무처는 이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내년 22대 때에도 활용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관점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 이제 선거 절차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 국회의원은 이제 하나의 개개별의 헌법기관으로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등 헌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치행위 주체자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정치행위 주체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애초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권한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왜 이 국회의원이 남기는 이정활동 기록에 대해서 접근하고 알게 되고 평가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국회의원이 어느 날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위해 이정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인가? 국회의원다운 이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개인이 가진 사익과 위원으로서의 권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시민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하나의 담론을 형성될 수 있을 때 감시받는 권력은 감시하는 시민의 권력을 의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평가 이전의 감시 이전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꼭 가져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이정활동 정보를 명확한 법률을 토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법률이나 그 어떤 하나의 기관 같은 것들이 전혀 좀 미비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정활동 기록의 범위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우리의 알 권리라는 것이 더욱더 많이 충족이 되고, 감시받는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다 많이 효능감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바로 지금 이 시기인데요. 선거 시기 후보자를 감시하는 유권자로서도 사실 이러한 이정활동 기록에 대한 접근과 혜택은 정말 중요한 이제입니다. 이제 저희 참여연대도 그렇지만 이제 시민사회들이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국회에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팩트체크를 위한 원자료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국회가 어떤 이정활동 기록을 국적을 하나의 위원이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카이브라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결국 사실은 위원 이름을 검색해서 그 하나하나 파편화된 조각들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전달해주는 어떤 인과관계나 흐름 같은 게 또 보여진다라고 또 판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먼저 접근을 또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선거 시기에 후보자를 감시하는 유권자로서 사실 이제 저희 시민단체야 조직화된 상근자들과 풀타임 업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짜맞춰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긴 하지만, 사실 시민들로 있어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사 한번 읽을 때 이 위원 헤드라인에 나오는 발언 한마디, 혹은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태도, 혹은 이제 사건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사건이 가져다는 성격에 대한 인식, 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을 했던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포착된 것인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정활동 기록을 통한 수집과 그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제 국회가 제공하고 있는 열린국회 정보 포털이나 혹은 국회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위원 하나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인페이지인 것과는 달리 사실은 굉장히 이제 주제별로서만 공개를 하고 있음으로써 하나의 주제에 300명의 내용을 전부 다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안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법안을 발의하는 측면에서, 표결하는 측면에서, 발언을 했던 측면에서, 보도자를 냈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려라 국회는 1인 페이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구성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보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임기 중과 이제 선거 시기를 앞두고 이렇게 하나의 이정활동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도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정활동 기록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공개하는 정보는 전부 다 팩트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보의 생산 주체에 대한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생산해내고 제공해내는 정보에 한해서만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어디 가서 이제 기사 하나를 좀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사 2-3개 이상의 팩트체크 검증이 된 자료를 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가 생산해서 임기 중에 제공하는 정보의 크기가 많지가 않으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정활동의 측면과 상상력이나 어떤 관점 제시도 좀 많이 조금 더 개발이 되지 못하는 적체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는 이정활동 기록의 공개 범위가 넓어졌을 때 이제 어떤 시민들의 파편적인 이해로 쌓인 오해가 아닌 나의 이정활동과 나의 발언과 나의 장래의 맥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조금 더 해명하고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조금 더 위험에서의 어떤 측면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정활동 기록의 시민
내 뭐 알 권리들 감시할 수 있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서든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위원들로도 하여금 이러한 시민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벌이는 이정활동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이정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고 사실 지켜보는 것은 사실 저희 그냥 보기만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이고 또 이제 이정활동 기록을 한번 수집해서 다시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서는 정말 필요 불가결하게 수집과 재가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국제정보 포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파일 형태로 좀 그래도 1000건까지 정도는 되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전히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카테고리와 근데 뭐 정보가 아니니까 카테고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 정답이 뿌려져 있고 1000건 이상의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지 못해서 사실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은 10,000건씩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수십 번에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저런 사회에 좀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 선제적인 정보 공개나 열린 국회 정보 포털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하고 조금 더 가공하는 이런 것들의 활동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조금 더 그런 것은 국회 홈페이지나 열린국회 정보로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유정활동을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어디서부터 뭘 감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고의 근본적 한계부터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야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들어볼 수도 있고 혹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알기가 어려워서 또 어디선가 파편화되고 팩트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에 기대 가지고 굉장히 좀 파편적이고 단순한 단면적인 그런 정보에만 기대게 되는 상황들도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정활동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내역과 보관은 열린국회 정보가 아니라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공개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제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경우 뭐 선물 내역, 상시 재정 지출 내역, 법정 비용 지출 관련 내역까지 한꺼번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MOU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정활동 기록의 정치자금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내용인 거라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선관위에 여러모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이지만 꼭 그걸 스캔 파일로 줘요. 스캔된 이미지 파일로 줘가지고 이거를 변환을 하기도 어렵고 보라기도 어려워서 거의 그 재작년에는 자원활동가 10분이랑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2,000장 정도 되는 각 정당의 모든 수익 지출 내역을 다 엑셀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 선관위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이 회계 보고서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도 계속 발견이 됐어요. 중간에 내역이 사라져 있다거나 빠져 있다거나 그래서 재청구를 하고 이게 숫자가 또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 숫자가 나오지 물어보면 선관위에서도 검산 작업 중에 그게 완전히 놓쳐져 있는 그래서 잘못된 회계보고서가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데이터가 다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처음부터 가공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어야만 감시라고 하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국회 기록
국회 기록관리법이나 혹은 뭐 별도의 기관 설치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면 또 유관 법률들 재개정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정활동과 관련된 유관 법률의 재개정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의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상 공개되고 있는 뭐 이런 정치자금 내역 혹은 이제 국회에서 곧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도 사적 이해관계 정보 내역 등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정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 정치 자금은 당연히 필수, 사적 이해관계 정보 당연히 필수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을 때 유관 법률에서 이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주체가 알아서 공개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국회 안에서 합의를 하고 타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운영위 간사로서 박주민 위원님 오셨지만 지금 운영위 위원들 안에서도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고 왜 이것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독립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직도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여쭤보면 왜 이해충돌 방지법 하고 있는데 국회법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제 위원이 뭐 사고임 되는 과정 속에서 합의 기반이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재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위정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까마득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렇게 21대 국회 마무리되어가는 와중에도 22대 국회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반복되는 정보공개 거부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관 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근거 법률이 이런 거 있으니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엑셀 파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아무리 몇 번을 해도 전부 다 PDF 파일로 돌아오고 때로는 유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는 내부 파일 법령이나 내부 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일들도 일상 다반사거든요. 근데 사실상 절대 공개되지 못할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산된 날짜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을 박아두는 문제라든지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것이 왜 위정활동 기록이며 이것이 왜 공익성을 띠고 있고 이것을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처리 담당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적인 그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요새 들어서는 뭐 행정부도 그렇고 이제 일법부에서도 계속 정보공개 청구가 반려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판단에서 좀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결국에는 다 법원은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행정재판으로 가져가고 소송으로 가져가고 1년이 넘도록 다 다퉈본 뒤에야나 이 정보는 사실 그때 당시 공개되었어야 되는 정보가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얻어서 사실상 그 사회적 편안함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다른 법령을 수집을 해서 정보위에 요청을 해서 적시에 대응을 하려고 했던 그 당시 운동의 흐름 전부 다 무너지고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또다시 공개되어버리고 많은 해서 이제 당장 해결을 해야 될 갈등이 많이 소실되어버리고 많은 사태의 반복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 공개를 다루는 행위 주체들, 이것이 행정부와 사법부는 특히 입법부 같은 경우들에도 이렇게 사업자 수준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것은 위정활동 기록으로서 기록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같은 것도 각 센터들에서, 각 부처들에서도 정말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이제 박주민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말하는 거는 꼭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국회가 잘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근거법률 만들라, 뭐 해달라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살피고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과 설득과 토론의 시간을 충분히 갖춰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의 자리 기록도 정말 잘 남아서 여러분들이 잘 돌려보시고 많은 합의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양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관점에서 이정호 오마이뉴스 데이터 저널리즘 기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다루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정치 관련 데이터나 선거 데이터를 다루고요. 해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기자로서 오늘 발제문 받아봤을 때 반가웠고 서복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자가 국회 데이터에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그런 기록과 데이터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선,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그 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검증, 또 차기 총선 같은 때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교, 그리고 이제 큰 사건, 무슨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관련된 법안에서 발언했던 거, 찬반 투표했던 거, 그런 기록들을 찾을 때 주로 데이터와 기록들을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국회정보정보국에서를 들어가게 되면 최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API도 생기면서 이제 많은 정보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좀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언론재단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국회 데이터, 선관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동료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굉장히 저런 걸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였어 라고 놀라워하시다가 나중에는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너무 많고 나눠져 있어서 이제 좀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좀 할 수 있는 게 법안 발의를 몇 건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열렬한 국회에 가서 이제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린 국회 정보 포털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들이 생긴 느낌. 그래서 아직 어떤 하나의 지도나 개통이 서지 않은 느낌인데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되고 여러 가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생기면 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별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의원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의원별 비교는 아주 어렵고요. 오픈 API가 생겨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거나 그럴 수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기자들에게 여전히 좀 비교하고 이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특히 사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 이런 것보다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고 사석에서 물어보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건 거기 나오지 않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소위 회의록, 그리고 쪽지,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받은, 요청해서 받은 공문들, 문서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도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근데 또 피감기관의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개 목록에 가면 어느 의원실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걸 요청했지?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또 대부분은 2주가 걸리고 많은 경우에 비공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서 받은 건 정말 의정 활동에 필요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해 충돌의 가능성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요청하고 뭘 받았는지 최소한 목록은 공개하고 가능하면 원문도 공개하시면 그런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문서를 여러 번 공개해야 되는 행정부의 좀 인력 낭비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메일이나 카톡 아니면 그냥 페이퍼로 받는 거는 가능한 한 금지를 좀 하고 위정자 유통 시스템으로 받도록,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아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한 정해서 일정 기한 이후에만 공개가 되도록 그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공무원들도 정말 알거든요. 공무원들은 이게 의정활동이 필요한 건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고서 공개할 때도 시스템적으로만 공개하도록 해놓으면 공무원들도 오히려 거부하기도 더 편해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이제 HWP나 PDF 그리고 HWTX 이렇게 받으면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할 때 검색이 잘 안, 행가리가 돼서 단어가 깨지면 상당히 에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정치자금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치자금 보고서가 저희 이제 해마다 그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한 12만 건 정도를 데이터로 다 UCR 작업하셔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그 국회에서 엑셀 작업을 합니다. 그 후원회에서. 그 다음에 위조 방지라는 이유로 프린터로 뽑아서 각 지역 선관위, 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 제출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1월 말에 선관위 제출하고 한 달 동안 선관위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뭐 의협 평균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보공개 청구 받아준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저희가 하면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7, 8만 페이지 정도의 PDF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하는데 이 정치자금 하나하나가 그냥 돈의 지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기록이거든요. 의원실에서 어디 지방을 가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KTX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불편한 형태로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정보 공개를 받아줄 때가 되면 의원실에서는 그거를 엑셀 파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정보고서 이제 그 열린 국회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API에다가 2022년에 만들어진 의정보고서를 검색을 하면 제가 해보니까 10분이 의정보고서를 공개하셨더라고요. 근데 의정보고서로 그 비용을 지출한 의원들은 100만 원 이상 지출하신 분만 88분, 평균 한 1,100만 원 정도예요. 문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270분이 평균 510만 원씩을 지출하셨고요. 근데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의정보고서를 냈는지 기록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는 거의 불가능해요. 누군가 의원실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SNS에 올리지 않는 이상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거든요. 선거가 없는 해. 선거가 있는 해엔 3억 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 이게 2004년에 제정된 기준이고요. 그 사이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도 언론도 이 정치자금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도 뭐 의정보고서나 문자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더 직맥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더 열심히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대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할 수 하는 좀 유인책도 같이 제공하면서 함께 간다면 활발한 의정활동과 충실한 기록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당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갖고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201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 되면서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부작용도 있었죠.
자기 복제도 있고 뭐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이제 문제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건수를 늘리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의원들이 그 원래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 법안 발의를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석률 체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가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임위에 아예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당대표라든가 주요 대권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국회를 안 가는데 그래도 출석률을 누군가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국회를 들렀다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록도 일종의 지수화해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공문 요청을 많이 하고 그걸 공개한 의원들을 이제 또 지수화해서 그걸 공개하고 정당이 그걸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한다면 의원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디지털 국회 추진단에서도 그 의정활동 성과 홍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장기 과제로 삼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장기 과제로 돌릴 이유는 이제 누구도 이걸 하자고 국회의원들에게 얘기가 힘들어서 좀 장기 과제로 삼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 시스템을 함께 좀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93년에 이제 국회의원 및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시작되면서 그런 공직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부정부패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의정활동 기록도 지금은 의원실에서 그걸 어떻게 공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리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의정활동이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이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 토론 들었는데요.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발제자님께서 토론을 들으시고 토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공개 일반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줘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 김정환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페이지에 주시는데 저는 사실 이 국회 기록물을 국회의원 소속기관 정당 등이 생산한 블라블라로 유주에 정리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당은 교섭단체로 바꾸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내정당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이게 원외 정당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박희선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박희선 박사님 얘기했는데 독일은 정당 활동에 대해서 연방 재정으로 펀딩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법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원내 정당은 교섭단체 활동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금 세워야 되는 규범은 뭐냐면 법적 근거가 있고 세금이 들어간 거는 토해내야 되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그 규범을 먼저 세팅을 해야지 이게 뭐 누가 그거를 보존을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국가 재정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데이터다, 남겨야 되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규범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정당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정당도 있지만 정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도 받지만 당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기록 자체를 국회 기록물로 넣기, 정당 일반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정당의 국회법상 표현인 교섭단체로 바꾸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토론하시는 와중에 정치자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영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자금 공개를 하려면은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되고 정당법을 고쳐야 되고 선관위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기록 관리하고는 영역이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는 게 맞아요. 행위자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위 영역이 의정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는 하는데 국회 관련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 보고서를 정치자금 후원금으로 받은 정치자금으로 쓰기는 합니다. 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할 다니는 선관이고 관할법은 정자법, 정치자금법에서 관할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회 기록물과 관련된 법규를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공개하도록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협의의 의미지만 국회 안에서 하는 일과 관련된 정보고의 공개 및 기록부터 일단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치 자금하고 그 다음 정당에 대한 기록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지. 이게 한꺼번에 엎어 놓으면 일단 아마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활동 기록보다도 정당 기록을 더 싫어할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정당의 기록은 전혀 기록화할 수 있는 상대로 정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기록은 넣는 순간 아마 기절을 하실 거고 그 다음 정치자금은 문제가 뭐냐면 현행 정작법상 일회 공개 하도록 되어 있고 웹상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걸어놓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작법상의 의무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것의 데이터 형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공개 게시 방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부터 가지를 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기서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멋진 발제 듣고 멋진 네 분의 토론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탁상 반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